하면서 이제 제가 근무하고 있었던 호주 사무소도 코로나에 이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20년 이제 1년 동안 그 코로나로 영향을 받으면서 그동안 이제 저희들이 추진했던 국제교류 업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현장에 있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를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도지사 협의회 국제화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세요? 네네. 그러면은 제가 마스크 벗으니까 잘 들리시나요? 네, 그럼 다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999년에 이제 시도지사 협의회가 만들어지면서 그 전에 이제 국제화되던 업무가 시도지사 협의회로 이제 넘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호주 사무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4년에 대양주 사무소를 개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호주 사무소는 사실 호주만 포괄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뉴질랜드 지역이랑 그 기타 도서국가 지역까지 같이 포괄을 해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04년에 호주 사무소를 열 때, 사실 이제 호주의 수도는 캔버라기 때문에 뭐 캔버라 쪽으로 왜 문을 안 열었는지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호주 다들 아시는 것처럼 캔버라는 이제 행정 수도고 시드니가 사실상 호주를 대표하는 곳이기 때문에 뭐 대표단들이라든지 사실 호주 안에서도 주요 기관들이 또 대부분 중앙정부 기관을 빼고는 시드니에 또 많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그런 업무 지원 편의를 위해서 시드니에 사무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별도의 사무소로 이제 운영을 하다가 2010년에는 호주 사무소가 이제 주 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 내부로 이제 통합이 되면서 이제 지금 현재는 호주 사무소도 총영사관 내부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도지사 협의회에서는 이제 총 6개의 사무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 이제 뉴욕, 영국, 런던, 뭐 프랑스, 파리에도 있고, 일본 동경이나 이제 중국 이제 북경에 있고, 또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드니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주 사무소에서 이제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업무는 총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먼저 이제 이 5가지 중에서 제가 오늘 한 2가지 정도, 2~3가지 정도를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먼저 국제교류 지원 분야, 또 그리고 공무원 연수원 지원 분야, 해외 동양 우수 사례 제공 이제 요 3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호주 사무소에서 이제 호주 사무소에서 추진하는 국제교류 중에서 지자체 공무원 연수 지원이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큰 포션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이 지자체 공무원 연수 지원 같은 경우는 각 자치단체에서 이제 대표 주제를 선정하고 그 수요에 맞게 대표단을 꾸려서 이제 호주를 오시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에 이제 호주 사무소를 통해서 뭐 기관 섭외라든지 아니면 뭐 도시 정보를 요청하신다든지 이제 이런 쪽에 일이 있고 또 하나는 시도협 본부랑 호주 사무소가 공동으로 주제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주제 하에 지자체 공무원분들을 다양하게 모시고 이제 저희 주체로 연수를 지원하는 그런 2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제가 마이크를 조금 위로 옮겨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추진하는 그 지자체 공무원 연수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한 이제 테마형으로 집중 연수가 되도록 이제 저희가 요청을 드리고 있어요. 이제 대표단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제를 정해서 이제 저희에게 뭐 기관 섭외를 요청을 이게 주시게 되는데 저도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사실 느끼는 거는 뭐 사실 이상적으로는 뭐 한 50일 뭐 2달 전부터 주제를 잡고 그거에 맞춰서 세부 또 질문 사항들이 나오고 대표단을 꾸리고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현장에서는 뭐 갑자기 짐을 싸서 떠나야 된다거나 이제 이런 경우들이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주제 같은 것들이 조금 큰 대주제는 잡혀 있는데 세부적으로 이제 그런 질문들 같은 게 빨리 이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최대한 그래도 먼 길을 오시는데 최대한 많이 배우고 또 그거에 맞는 기관을 방문하실 수 있도록 또 도와드릴 수 있기 위해서는 그 대주제 하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궁금한지에 대한 그런 질문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현지에서 기관들을 섭외를 하다 보면 이제 뭐 지자체에서는 공무구개여행 방침서를 세워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수를 하겠다 이제 하시면 그걸 이제 어떻게 번역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지자체에서 직접 만들어서 주시는 것을 이제 기관으로 전달을 해서 이제 한국 대표단이 이제 이런 부분을 보고 싶다라고 섭외를 했을 때 생각보다 굉장히 그 상대 기관에서 세부적인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뭐 그냥 스마트 도시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냥 이걸로만 그냥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뭐 브리핑을 해주겠다. 이것이 아니라 그 스마트 도시와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한국은 그러면 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고 뭐 그 안에서도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궁금한 거냐 아니면은 뭐 시민과의 뭐 협동 과정이 궁금한 거냐 뭐 굉장히 세부적으로 그런 질문들을 하고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 호주 기관에서도 그런 거 요구를 제가 또 많이 받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지자체 이제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아직 거기까지는 조금 준비가 되지 않았다거나 인제 이런 또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렇긴 한데 이제 상대 기관에서 그렇게 구체적인 질문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 대표단을 최대한 잘 해 주고 싶다는 그런 뜻이더라고요. 이게 뭐 괴롭히고 이러려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한국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대표단이 먼 길을 온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단들이 원하는 거를 정확히 알고 그거에 맞는 연수를 해 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부적인 질문들을 저희에게 하는 거라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자체에서 쪼끔 구체적으로 잘 만들어 주시면 그런 것들이 인제 저희가 기관 섭외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인제 저희는 또 인제 예절을 또 중시하고 이제 이런 민족이기 때문에 혹시 또 너무 많은 거를 인제 요구한다거나 너무 세부적인 거를 요구하면 혹시 또 예의에 어긋나는 게 아닌가 인제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이 외국 기관에서는 굉장히 정확한 것들을 또 많이 요청을 하더라고요. 오히려 세부적인 것을 요청하면 요청할수록 사실은 그게 오히려 더 쌍방이 교류를 할 수 있는 데 또 긍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너무 고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요새 대표단 이제 연수 트렌드 인제 제가 기관을 섭외하고 인제 할 때 그런 연수 트렌드를 보면 대부분 호주에서 한국이 굉장히 발전한 국가라고 인식을 이미 다 하고 있어요. 이미 한국이 사실 이미 그런 위치에 올라간 지 오래되기도 했고 또 뭐 최근에 뭐 이런 여러 가지 문화 분야에서 우리가 또 각광을 받다 보니까 한국이란 나라가 절대 뭐 어떤 정책이 굉장히 후진적이라거나 이렇게 절대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표단이 이런 주제로 "방문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한국은 그러면 한국이 오히려 보다 나은 정책을 갖고 있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궁금해하고 또 인제 기관 섭외 단계에서 물어보지 않다고 하더라도 대표단이 왔을 때 이제 브리핑을 진행하시면서 뭐 말미에는 그러면 대표단 측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런 걸 오히려 궁금해하세요. 근데 인제 그런 것들이 인제 대표단이 쪼끔 준비가 안 됐을 때는 사실 우리는 이거에 관심이 있어서 왔습니다."라고 하고 내 거에 대해서는 정작 이제 말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인제 당황하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연수 나오시거나 하실 때 유념해 두시고 늘 내 것에 대해서도 이 상대 기관과 교류가 가능한 그런 최소한의 준비를 해 주시면 인제 그 상대 기관 측에서도 또 오히려 유용하게 또 우리 것에 대해서 배울 수도 있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제 저희도 이런 연수 트렌드 자체가 또 굉장히 주제들이 다양해지더라고요. 그냥 뭐 감사 분야부터 시작해서 뭐 민원 서비스, 도시교통, 도시계 이 대주제 하에 또 굉장히 세부적인 분야들로 요청이 또 다양하게 오기 때문에 저희도 인제 또 그것에 맞춰서 근데 인제 제가 저희라고 할 때 사실 인제 저는 사실 근무를 끝내고 이제 돌아왔지만 이제 제 후임자분들이랑 이제 그 호주 사무소 전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뭐 소방 분야부터 해서 뭐 심지어 그 산의 산불 관리라든지 뭐 굉장히 세부적인 그런 주제까지 연수 나오셨을 때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그런 강사풀이라든지 또 그런 쪽으로 이제 강점을 보이는 도시 정보라든지 인제 그런 것들을 또 사전에 미리 조사를 해서 그런 인력 풀을 구성해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그다음 페이지를 네 이제 보시면 이거 아마 그 국제 담당자분들 다 이미 알고 계실 텐데 인제 이거는 시도협에 나와 있는 인제 온라인 사무국
요청에 대한 그 이제 단계고요. 그래서 먼저 그 5번을 먼저 보시면 이제 저희가 통상 한 40일 정도 남은 상태에서 이제 요청을 주시게끔 하고, 이게 외국 정부가 아마 다 잘 아실 거예요. 그 시간이 사실 이게 메일이 왔다 갔다 하는데 또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또 그쪽에도 보고 절차가 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관 방문 의뢰를 드렸을 때 그쪽에도 또 보고 라인을 또 다 거쳐서 이 대표단을 맞을 것인가 아닐 것인가를 또 결정을 하기 때문에 40일이란 시간이 이게 생각보다 또 이렇게 메일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길지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조금 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연수 주제를 정하시고 이제 어느 곳으로 갈 것인가를 이제 정하셔서 저희에게 의뢰를 주시는데, 어쩔 때는 그 주제가 조금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호주를 오신다고 했을 때는 뭐 예를 들어 뭐 환경 관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또 여러 가지, 호주는 어차피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커버가 웬만하면 될 수가 있는데, 뭐 쓰레기를 분리수거 분야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 근데 뭐 예를 들어 그런 주제를 선택했을 때는 사실 호주는 분리수거를 전혀 하지 않거든요. 심지어 음식물 쓰레기까지 다 합쳐서 그냥 뭐 땅이 워낙 넓다 보니까 매립할 수 있는 공간도 워낙 많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쓰레기 소각이나 분리수거에 대해 알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주제가 너무 안 맞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너무 안 맞는 주제를 가끔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그런 사전 조사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대상을 선정할 때는. 그리고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일을 하면서 이제 느낀 부분은, 사실 이 쓰레기 이거는 이제 완전 말이 안 되지만 사실 민원 업무에 대해서 그 호주 시드니의 민원 처리 과정이라든지 악성 민원 대응 방법이라든지 이제 이런 걸 주제로 연수를 하겠다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표면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사실 그런 공무원 서비스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도 해외에 다 나가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한국만큼 사실 친절한 곳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아시아권 문화기도 하고, 대다수의 서구 국가에서는 굉장히 불친절하고 뭐 처리 속도도 굉장히 느리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과연 민원 이런 쪽으로 연수가 맞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됐었는데, 근데 이제 여기도 시드니가 있는 곳에 그 뉴사우스 웨일즈 주가 이제 그 위 상위 지방자치단체 단위거든요. 근데 이제 그 뉴사우스 웨일즈 주도 서비스 NSW라고 해서 민원 통합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운전면허증이라든지 각종 증명서를 이제 그 서비스 NSW가 각지에 있어서 이제 그곳으로 이제 시민들이 가서 업무를 처리하게 되고, 그 서비스 NSW가 또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서 뭐 운전면허증 같은 것도 실물 카드 없이 이제 다 그 서비스 NSW를 다운받아서 이제 거기서 이제 면허증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런 센터가 있는데, 그래서 그때 작년 19년 말쯤에 인천 중구에서 이제 그 민원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런 선진 견학을 의뢰를 해서 이제 서비스 NSW랑 이제 그런 관련 기관들을 섭외를 해서 연수를 진행했었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이제 서비스 NSW에서 이제 브리핑도 준비해 주시고 실제 민원 처리 과정 절차 그 현장을 이제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그때 당시 따라가서 한번 봤었었는데,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인천 중구 그 대표단 분들께서 굉장히 다 노트 테이킹을 하시면서 그 절차 하나하나를 다 굉장히 열심히 보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인천 중구 대표단을 통해서 오히려 이 민원 업무 분야에 대해서 호주가 또 이런 부분을 연수를 진행할 수 있겠구나. 그런 거를 오히려 저는 배웠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대표단들이 오히려 아이디어가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아이디어로 저희도 또 이제 새로운 기관도 발굴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런 경험이 있고, 또 너무나 잘 아시는 거겠지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통역 부분, 그러니까 늘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은 그 통역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들 잘 아시고 또 사실 요새 이제 공무원분들은 또 다 영어를 잘 하셔서 뭐 이제 전문 통역은 필요하지만 이제 일반적인 이런 거 할 때는 사실 통역사를 또 예산 제약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역사를 따로 쓰지 않고 이제 진행을 하시는데, 근데 이제 작년에도 안타까웠던 것이 한 대표단이 오셨는데 이제 예산이 이제 부족해서 통역을 못 쓰시고 여행사에서 하는 가이드가 이제 통역을 같이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섭외해드린 뭐 호주지방정부연구원이라든지 이제 지자체 정부 만나고 다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하시는데, 근데 그 지방정부연구원에서 브리핑을 할 때는 이제 제가 같이 갔었어요. 근데 가서 이제 이야기를 듣는데 그 통역분이
통역을 거의 발로 하는 수준으로 네 너무 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 그 대표단 중에는 또 안타깝게 영어가 또 그런 게 잘 안 됐었어요. 그래서 엄청 다른 내용을 계속해서 바꿔서 통역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현장에서 제가 목격을 하고 나니까 이거는 정말 근데 그분들은 여기를 나오시기 위해서 준비도 많이 하시고 또 이런 기관들을 보고 싶어서 선정하시고 질문도 잡아오시고 다 하셨는데 또 상대 기관에서도 발표 준비를 잘해 주셨고 근데 그 중간 통역 때문에 이게 전달이 서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진짜 직접 그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를 보고 나니까 이 통역을 섭외하는 문제가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당연히 사실 저도 인제 이해를 하는 것처럼 예산이 늘 부족하고 그렇지만 통역 부분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그 부분은 쪼끔 신경을 계속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배양조 지역에 이제 기관 섭외를 저희가 진행할 때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연수비를 요청하는 기관이 상당히 많아요. 뭐 여기 시드니에 위치하고 있는 올림픽파크 정수장이나 아니면은 심지어 지방 정부 측에서도 뭐 뉴질랜드 오클랜드 시청이라든지 인제 이런 곳은 아예 전문적으로 해외에서 대표단을 받을 때는 아예 정해진 틀이 있어서 인제 이런 프로세스로 여기를 보여주고 이런 브리핑을 해 주고 그리고 그거에 맞는 대가를 우리가 받는다. 이제 이런 것들이 아예 정형화가 되어 있어서 뭐 적게는 뭐 100 불부터 해서 많게는 뭐 500불 이상까지 그런 걸 요청하는 경우가 또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쪼끔 부담이 되실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역에 대한 예산도 있는데 또 기관이 또 그런 기관에서 인제 그런 걸 요청하는 경우가 또 많아서 근데 이제 저희도 최대한 방문비가 없으면서도 양질의 그런 연수를 할 수 있는 기관을 쪼끔 발굴하려고는 하는데 근데 이제 오클랜드 시청이나 인제 이렇게 아예 정부 기관에서 기관비를 받는 경우는 사실은 쪼끔 저희가 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인제 사전에 쪼끔 염두를 두시고 호주 연수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다음을 이제 말씀드리면 근데 이 부분은 아까 네 그다음에 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지자체에서 자체 수요에 의해서 이제 대표단을 만들어서 이제 오시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시도의 본부랑 호주 사무소가 직접 함께 공동으로 주제를 저희가 직접 선정을 해서 그거에 인제 지자체 공무원분들 선발을 해서 인제 호주로 모시고 와서 연수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글로벌 정책 리서치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원래 통상적으로는 제가 지금 예시로 써 놓은 것처럼 2018 년의 인제 사례처럼 저희가 이제 주제를 뭐 예를 들면 "시민 참여형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서 배운다." 이렇게 주제를 정하고 그거에 맞게 공무원분들을 선발을 해서 뭐 인제 이런 뭐 뉴카슬시에서 인제 이런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 브리핑을 듣고 뭐 아니면은 ACT 주에 가서 지속 가능 건설국에 가서 또 인제 이런 참여형 브리핑을 듣고 이제 이런 식으로 통상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다음 거를 보시면 인제 이거는 저희가 2019 년에 진행을 했던 과정인데요. 2019 년에는 저희가 글로벌 정책 리서치를 쪼끔 특이하게 한번 진행을 해 봤었어요. 그래서 인제 저희가 주제를 먼저 잡아 가지고 그 주제 하에 이제 대표단들을 모시고 관련 기관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행정 역량 경연 대회라는 것에 참여를 했거든요. 근데 인제 행정 역량 경연 대회가 뭐냐면 호주랑 뉴질랜드가 같이 공동으로 이 기초 단위에 있는 지방 공무원들이 기초 단위 소속 수원시 중랑구 구청 소속 이제 이렇게 해서 전국에서 토너먼트를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낮은 단계에서부터 계속 이제 결선까지 거의 연차 행사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인제 한 7 월, 8월 정도에 한 3-4일 정도 결선 대회를 이제 치르게 돼요. 그래서 최종 한 7팀 정도 그러니까 이 7 팀이 각 지자체를 말을 하는 거거든요. 중랑구청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마포구청이 될 수도 있고 강화군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렇게 각 한 7개 정도의 팀이 최종 결선에 올라서 이제 그때는 이제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경연 대회를 치르게 되는데 이거는 인제 원래 호주와 뉴질랜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여는 인제 매년 어떻게 축제 같은 그런 행사인데 호주 사무소가 이제
저희도 시도지사 협의회가 인제 이런 행사를 개최하는 것처럼 호주도 이 지방정부 단위 연합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 연합체가 있는데 이제 그중에 하나가 호주 지방정부 사무총장 연합이라고 해서 그 연합체에서 인제 이 대회를 주최를 하는 건데 호주 사무소가 인제 이 호주 지방정부 사무총장 연합이랑 긴밀한 또 네트워킹 관계가 늘 있어 와서 이제 호주 그 한국 지방정부가 같이 참여하는 게 어떻겠느냐 인제 이렇게 제의가 들어오면서 이제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지자체 공무원들을 선발해서 저희도 이제 두 팀을 꾸리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제 그 팀을 인제 같이 모시고 이 경연대회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근데 인제 행정 역량 경연대회라고 하면 이게 잘 안 와 닿으실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체육대회도 아니고 행정 역량 경연대회라는 게 이제 뭔가 싶으실 텐데 이게 저희 왜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할 때 역량 평가를 하잖아요. 뭐 이렇게 다 며칠 동안 뭐 논술 시험도 보고 PPT 어떤 주제를 주면 심사위원들 면접관들 앞에 가서 PPT도 하고 인제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승진을 위한 그런 과정이 아니라 전국 지자체 그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랑 이제 네트워킹을 위해서 그런 대회를 이제 여는 거거든요. 근데 인제 이거는 호주 안에서는 굉장히 뿌리 깊은 문화로 자리를 잡아서 그분들에게는 하나의 문화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인제 참가했던 팀을 보시면은 인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다 기초 단위 정부 자체로 참여를 하게 되고 인제 한국만 2개 팀이 뭐 다이나믹 A, B라는 이름으로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저희도 구 단위나 이제 지자체 단위로 참석을 했어야 맞죠. 근데 인제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정식으로 참여를 한 게 아니라 인제 호주에서 열리는 이런 행정역량 경연대회라는 게 인제 무엇이고 또 우리도 호주 공무원들과 이런 교류라든지 그런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각 지자체 분들을 모아서 팀을 만들었고 그래서 사실 이 A팀, B팀이 다 다른 소속이셨어요. 뭐 이제 경기도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전라남도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다 다른 분들이 이제 한 팀을 이루게 됐는데 근데 이제 이 대회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대회 1 일차가 돼서 이제 대표단들이랑 같이 다윈 볼링 클럽이라는 곳을 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인제 뭐 이게 그냥 다윈이라는 곳이 이때 이제 경연대회가 열린 도시인데 이 도시에 이런 볼링 클럽이 있다. 그래서 '여기를 왜 데려왔지?' 인제 이러고 봤더니 사실 알고 보니까 이게 본 대회 이제 그다음 날 나오는 경연 문제랑 이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연 문제가 뭐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인제 그 전날 보고 왔던 볼링 클럽이 예를 들면 이게 인제 사실은 주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받는 그런 기관인데 이곳이 그 지역 주민들의 굉장히 거점 공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기 인제 모여서 주민들이 뭐 서로 담소도 나누고 볼링 치면서 인제 뭐 어떤 건강 증진이라든지 인제 이런 목적으로 활용이 되는데 이게 해가 지나면서 계속 적자가 나고 근데 정부에 굉장히 큰 보조금이 또 들어가야만 또 생존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정부 보조금까지 넣으면서 살릴 것인지 아니면 지자체 이거를 아예 철거를 하고 뭐 새로운 수익 나는 그런 기관을 만들 건지 인제 이런 우리가 사실 현장에서 겪는 어떤 행정적인 그런 딜레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질문으로 만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 그 전날에 인제 보고 온 것과 관련해서 그다음 날에는 이제 실제로 문제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가상의 도시를 설정하고 여기에 시 보조금을 이런 상황들을 다 설명을 한 다음에 그러면 실제 보조금 투입을 할 거냐 아니면 다른 의사결정을 할 것이냐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한국 팀이 A, B팀이 이제 각자 영어로 된 질문지를 다 독해를 해서 이제 답까지 영어로 제출을 하는 이제 그런 험난한 네 경연 대회를 참석했었던 적이 있고요. 근데 인제 이때 이 주무관님들이 다 다른 소속에서 오셨었는데 그리고 사실 이 경연대회가 어떤 것이라는 것인지 사실 어느 누구도 정확히 알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참석했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브로셔도 받고 다 안내는 받았지만 실제 대회를 참석했던 사람은 한국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다들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현장에서 적응도 너무 잘하시고 그리고 이 5 분이 그렇다고 다 영어를 뭐 잘하시거나 이런 상태가 아닌데 마치 무슨 어벤져스처럼 한 분은 영어에 굉장히 능통하시고 한 분은 또 전산적으로 굉장히 이런 뭐 그래픽 뭐 통계표를 만든다든지 인제 이런 보고서에 또 굉장히 강하시고 또 어떤 한 분은 또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또 이게 단 한 가지만 보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시 재정부터 뭐 시민 결정 뭐 온갖 분야를 다 복합적으로 해서 이제 정책 그 결정을 내야 되는데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인제 갖고 계신 공무원분께서는 또 그런 정책 결론을 또 현명하게 그런 걸 내실 수 있는 경력을 또 갖고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또 이제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 또 독해를 번역을 해서 또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고 그런 과정들이 뭐 약속이나 한 것처럼 역할 분담이 착착착착 되면서 정말 시간 내에 보고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옆에서 보면서 '아 한국 지자체 공무원들이 사실 우리가 얼마나 우수한 역량을 갖고 있는가.' 저는 사실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자랑스럽기도 하고 이제 이분들은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어 굉장히 힘들어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과물도 너무 우수했던 것 같고 어 우리 지자체 공무원들이 사실 정말 비교했을 때 굉장히 우수한 역량을 갖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또 크게 감명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 경연이 끝나면 이제 마지막 날에 전체 공무원들이 다 모여서 발표를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때 호주 지자체 공무원들은 무대에 나와서 발표를 하는데 막 너무 떠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 나라에서 발표하고 모국어를 쓰고 그냥 내용을 발표를 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굉장히 떨리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막 너무 막 발표를 하는데 떨고 이러니까 이게 전달이 안 되는데 오히려 한국 공무원분들은 심지어 발표 역량까지 갖췄어. 그래서 모국어가 아닌 영어로 발표를 하시는데도 하고 심지어 막 연극같이 그냥 영어를 못하시는 분들도 뭐 한마디 이런 걸 외워서 연극에 같이 참여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혀 무대 공포증이 있는 분은 전혀 없고 오히려 너무 클리어하게 이런 발표 전달이 너무 잘 되니까 그 호주 지자체 공무원분들도 "어떻게 이렇게 무대에서 떨지 않고 말을 잘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끝나고도 굉장히 감명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근데 인제 이 부분을 저희가 2019 년에 이렇게 수행을 해서 원래 20 년에는 좀 더 본격적으로 이렇게 각기 다른 소속의 공무원들을 모으지 않고 진짜 한쪽에서 전남 시청의 공무원분들이 그쪽에서 이제 한 팀을 꾸리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진짜 그 팀 한 지자체에서 만들어진 그 팀을 가지고 대회를 한번 참여해 보려고 아마 공문을 받으신 분들이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공문을 내려 보냈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인제 사전 수요 조사 차원에서. 그래서 인제 저희가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코로나라는 거를 전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야심차게 시행을 해 보려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근데 생각보다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저희가 그때 거의 10개 넘는 지자체에서 대표단들이 "이거를 자기들이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관심을 많이 보여 주셨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10개 지자체 대표단을 중에 인제 어떻게 선별을 해야 되냐 인제 저희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코로나가 이제 터지게 되면서 사실 이 대회도 현장에서는 열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한국도 당연히 이제 참석을 못 하게 됐고 그래서 인제 근데 이거는 뭐 사실 코로나 상황이 정리가 되면 이거는 워낙 역사가 깊은 대회이기 때문에 뭐 내년, 내후년 계속 호주에서는 앞으로도 열릴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호주 사무소도 그거에 발맞춰서 또 인제 그런 공문을 아마 내려보낼 거예요, 저희 대표단들 모집하려고. 근데 그러면은 또 많은 관심 가져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자매 도시 교류 지원 부분입니다. 아 이제 지자체 그 국제교류 담당자분들은 이제 다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자매 우호 도시 인제 사실 교류에 대해서 보려면 사실 그 나라 정부의 그 구성을 아는 게 사실 먼저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처럼 중앙정부 단위가 있고 뭐 인제 그 광역단체 그다음에 기초 단위가 있고 이렇게 3 단계로 된 곳인데 이제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2 단위 체제로 된 곳도 있고 4 단위 체제로 된 곳도 있고 이제 그렇게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인제 호주 같은 경우는 인제 물론 호주는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제지만 이제 호주는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앙 정부에서는 형태가 많이 다르지만 그 밑에 광역 단위, 기초 단위는 이제 똑같이 저희처럼 3 단계로 중앙, 광역, 기초 이렇게 3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서 뭐 예를 들면 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인제 여기서 보면 이 중앙에 있는 스테이트 레벨 이런 레벨하고 자매 도시를 맺게 되는 거고 인제 뭐 서울 안에 뭐 예를 들어 영등포구다 하면 여기 한 500개 정도 있는 로컬 가버먼트 요 단위에서 이제 국제 교류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 장을 보시면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알고 계시는 뭐 시드니라든지 멜번 뭐 이제 이런 도시들이 그 가장 3단계의 기초 단위거든요. 이제 시드니라는 곳이 이제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서울특별시처럼 광역 단위로 인식이 또 되기도 하는데 사실상 시드니 시청은 그 시드니 시청 내에서 커버하고 있는 범위가 굉장히 적어요. 그 3단계 지자체이기 때문에 거의 뭐 도서관 관리라든지 뭐 폐기물 처리 이제 이런 굉장히 몇 가지 것들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 시드니의 개념과 다르게 시드니 시청은 인력도 적고 처리하고 있는 그 행정 범위도 굉장히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시드니가 아니고 시드니 그 윗당 시드니가 소속하고 있는 그 광역 단위의 뉴사우스 웨일즈랑 자매 도시를 맺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특별시가 이제 예를 들면 워낙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 굉장히 광범위한 일을 처리하고 있어서 그 이제 기초 단위랑은 사실 연결이 되면 연결할 수가 이제 없는 거예요. 뭐 인구 단위도 다르고 업무 소관 뭐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자매 우호 도시 맺을 때 가장 첫 단계로 이제 염려해 두는 부분이 되고 그래서 그 다음 장을 보시면 네, 네. 그 다음 장을 이제 보시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자매호 도시 교류 관련해서 이제 지원을 해드리는 부분이 뭐 이제 그런 요청이 온라인 사무국으로도 많이 오고 있어요. 이제 뭐 농업 분야에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기초 단위의 도시를 좀 알려주시면 발굴을 해서 이제 그런 우호나 자매 그런 결연으로 발전시키고 싶다. 이제 하면 이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또 서치를 해가지고 그런 인구 규모부터 뭐 이제 그런 비슷하게 좀 더 특화되어 있는 그런 분야를 이제 맞춰가지고 그런 거를 또 중개를 해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실적이 그 호주와 이제 한국 그런 자매 우호 도시가 자매 결연은 16개가 체결이 되어 있고요. 우호 결연은 14개가 지금 체결이 되어 있는 상태고 또 결연 이후에 이제 사실상은 교류가 이제 정체된 그런 곳들도 다시 한번 조금 더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싶다 이제 했을 때 저희가 어떤 이벤트를 같이 뭐 기획을 한다든지 해서 이제 조금 정체됐던 그런 교류를 또 활성화시키는 데도 또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또 자매호 도시 관련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 한호 자매 교류의 날 행사라고 해서 이제 이건 호주 사무소가 주최를 하는 건데 그 자매호 도시라고 해서 사실 매년 왔다 갔다 하실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각 지자체에서도 많은 자매 우호 도시 목록을 아마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러시다 보니까 뭐 시장님이 나오시거나 뭐 국제교류 그 담당 과장님이 나오시거나 할 때 같은 나라를 이제 매년 똑같이 사실은 나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은 이게 텀이 좀 이제 길어지면 또 교류가 좀 뜸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호주 사무소 주최로 이제 그 매년 한호 자매 교류의 날이라는 그 타이틀로 그런 교류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도록 이제 도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2019년 같은 경우에는 근데 사실 여기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도시들은 이미 교류가 활발하게 이제 잘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대표단들이 이제 매년 오시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대표로 어떻게 보면 참석을 이제 같이 하는 건데 뭐 대구 수성구시랑 블랙타운시라든지 아니면 강서구 윌로비 뭐 종로구 라이드시 이제 이런 곳은 뭐 대표단이 매년 오시지 않아도 국제교류 그 역사도 깊고 굉장히 끈끈하게 이제 계속 교류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자매 교류의 날도 저희가 이제 같이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자매 교류의 날 행사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아마 지금은 조금 맞서실 수 있는데 제가 뒤쪽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리스트인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매도시 이제 16곳, 우호도시 14곳이 있고 그리고 올해가 그 한우 수교 60주년이 되는 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맞춰서 그 지자체들도 자매 우호 도시가 뭐 10주년, 30주년인 도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경기도 가평군이랑 그 뉴사우스웨일즈 스트라스필드시 같은 경우는 1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한우 수교 60주년이자 이제 이 지자체 자매 결연도 10주년이 되는 그래서 이걸 이제 공동으로 조금 크게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 호주 사무소도 준비를 하고 있고 뭐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도 뉴사우스웨일즈랑 자매 결연한 지 30주년이 되는 그런 이렇게 같이 해가 겹치는 해가 있어서 이런 도시들을 중심으로 한옥석의 60주년 행사라든지 이제 이런 거를 호주 사무소에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 도시 관련해서 조금 우수한 사례를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 수성구랑 이제 NSW 블랙타운시 같은 경우는 워낙 교류의 역사도 깊고 보시면 1994년부터 이제 그 교류를 맺어와서 이제 올해로 거의 27년째 지금 교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교류를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예를 들면 그 대구 이제 한 중학교 아이들이 이제 매년 호주로 와서 청소년들이 이제 호주로 와서 뭐 호주 자매도시 총회에 참석한다든지 그 자매 학교가 또 있어서 그 자매 학교 학생들과 교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교류가 또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2019년에는 그 자매결연 25주년이었어서 이때는 이제 블랙타운시 대표단이 직접 수성구를 방문했었고 이제 뒤에 사진을 보시면은 그때 이제 현장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구 수성구 블랙타운시가 또 이제 워낙 자매 도시로서 교류를 활발하게 잘 하고 있고 이 자매 교류의 날에 이제 저희가 호주 사무소가 또 대표로 태극기 개양 행사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이제 자매 도시의 날은 보통 저희가 10월에서 11월 경에 개최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가 사실은 개천절을 기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한국에서 살면 개천절이라는 게 저희가 뭐 이렇게 크게 의미가 있는 그런 행사로 사실은 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지자체 단위에서. 근데 이제 해외로 나가게 되면 그 개천절이라는 게 그 나라의 탄생을 나라의 탄생을 이제 축하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뭐 전 세계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대사관이라든지 영사관에서는 그 각 나라 정부를 대표하는 기관들이라서 개천절을 1년 중 가장 큰 행사로 셀러브레이트 하고 또 이제 그러면 이제 시드니 총영사관에서도 개천절이 1년 중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행사로서 뭐 그 시드니에 위치하고 있는 전 세계 공관 대사님들, 뭐 영사님들 아니면 지방정부 관계자분들 전부 초청을 해서 이제 축하하는 그런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발맞춰서 저희도 그럼 지자체 단위에서는 그 국경일 행사, 그 개천절 행사에 맞춰서 우리도 지자체 단위에서 이런 축하를 하자 해서 자매 도시의 날이라고 지정을 해서 이렇게 자매 도시로 맺어 계신 그런 도시를 저희가 이제 방문을 해서 행사를 진행하게 됐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2019년에 있었던 행사 사진이에요. 근데 보면은 그래서 그 떡으로 된 호주랑 그 한국 그 태극기를 만들어 가지고 위에는 이제 생크림인데 조금씩 비워놨어요. 비워놓고 이제 이거를 참석한 여기 블랙타운시 대표단 시 이제 관계자분들이랑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 수성구에서 이제 청소년 대표단이 이제 서로 왕래를 하는데 그때 이제 마침 청소년 대표단들이 맞춰서 또 와줘서 이 교류 중인 이제 또 중학교랑 이제 같이 한 자리에 참석해서 서로 바꿔서 양국기를 이제 채우는 그런 행사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이 행사가 끝나면 그 블랙타운시청 바깥에 나가면 거기 실제 태극기를 개양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호주 국기, 그다음에 태극기를 이제 서로 개양하는 그런 개양식도 매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가평군도 굉장히 국제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그런 예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가평군 같은 경우는 그 스트라스필드 시랑 2011년에 이제 자매 결연을 체결해서 올해 이제 1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스트라스필드 시가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이제 흔히 미국에 뭐 한인이 가장 많이 사는 곳 하면 저희가 LA 이렇게 떠올리는 것처럼 스트라스필드 시가 그 한인 타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인들이 가장 많이 밀집해서 사는 곳이 이제 스트라스필드 시인데, 가평군 같은 경우는 호주랑 굉장히 긴밀한 사실 인연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한국 6.25 전쟁 당시에 그 호주가 미국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참전을 결정했던 국가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가장 많은 호주군이 참전을 해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냈으면서도 승리를 거뒀던 전투가 가평 전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가평군에서 있었던 가평 전투를 가평 전투가 이제 있었고 그게 이제 호주 전 국민들 사이에서는 사실 가평
오히려 다른 도시는 몰라도 가평은 알고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그 가평 전투라는 것이 호주 안에서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들 가평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저희는 가평인데 이게 영어로 이제 호주에서 쓸 때는 KAPYONG라고 써서 개병 이제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저를 만나 개병 하시는데 이게 개병이 어디를 말하는 건가. 근데 이제 그게 알고 보니까 가평군을 말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평에서는 가평 전투도 올해가 또 가평 전투 60주년이 또 되는 해라서 또 이제 가평군에서는 스트라스필드시 이제 대표단이랑 아마 또 활발하게 그런 활동이 있을 걸로 기대가 되고요. 요 그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이렇게 지자체 대표단 연수를 지원하고 또 자매도시 결연을 지원하고 또 이제 그런 부분 외적으로 저희가 이제 해외교류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또 이제 우수 사례를 발굴하는 부분으로 또 이제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예로 말씀드릴 부분이 이제 그 외국 저희가 음력설을 기념을 하잖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이제 아시아 커뮤니티가 이제 점점 커지고 특히나 이제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면서 대부분 다 차이니즈 뉴 이어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세요. 근데 이제 같은 아시아계이긴 하지만 이제 한국 사람도 그렇고 뭐 다른 아시아계도 우리도 사실 음력설이 우리의 되게 중요한 명절이고 문화인데 차이니즈 뉴 이어라고 불리는 게 조금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호주 사무소가 시드니 시청이랑 거의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만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저희가 굉장히 친밀하게 잘 지내기도 하고 국제교류 관계자 그 시드니 시청 안에 국제교류 팀이랑 또 굉장히 호주 사무소가 긴밀한 끈끈한 그런 관계를 맺고 있어서 이제 시드니 시청 주최로 이제 매년 차이니즈 뉴 이어라는 그 페스티벌을 늘 주최를 해왔었어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호주 사무소 측에서 이제 정식으로 건의를 해서 이거는 차이니즈 뉴 이어가 아니고 루나 뉴 이어가 맞다. 명칭 건의를 했고 또 이제 그게 받아들여져가지고 2019년부터는 지금 오른쪽 위에가 그 시드니 시청에 올라와 있는 그 행사 배너를 제가 가지고 온 건데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차이니즈 뉴 이어야 되는데 시드니 루나 페스티벌로 바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호주 사무소에서는 이제 저희 이런 활동도 같이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제 차이니즈 이 루나 뉴 이어가 됐을 때는 시드니 시청에서 되게 다양한 축제를 원래 많이 개최를 해요. 그래서 20년 초에는 서울시가 또 시드니 시하고도 또 워낙 관계가 또 좋고 해서 그 서울시 문화재단 소속의 이제 비보이 공연단이 있는데 그 비보이 공연단이 10시간 비행기를 타고 오셨어요. 오셔서 그 시드니시 이 음력설 축제에 이제 메인 공연으로 참석을 해서 또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었고, 근데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20년 2월까지만 해도 아마 한국은 상황이 조금 안 좋았을 거예요. 근데 시드니는 이때까지만 해도 좀 평화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이 축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시드니도 굉장히 심각한 암흑기로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뒷부분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 여러 지방정부 또 여기도 연합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연합체들하고도 또 계속 이런 인맥 관리를 하면서 이제 대표단들이 오셨을 때 또 이런 연합체나 이제 이런 곳을 통해서 조금 기관 섭외가 저희가 정보도 또 받고 용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 호주의 이런 뭐 우리나라랑 다른 그런 시책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또 우수 사례 같은 것도 많이 저희가 수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19년, 20년에는 저희가 매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우수 정책 및 시책 사례집이라고 해서 이런 사례집도 또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런 호주 지방 정부의 그런 시책들을 또 이 사례집을 통해서 보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이런 것들은 매달 뭐 아니면은 수시로 저희가 발굴할 때마다 시도지사 협의회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거든요. 다 잘 아실 거예요. 여기 시도지사 협의회 자료실 우수 행정 우수 사례 가시면 이제 이쪽에서 또 다양하게 저희 호주 사무소 말고 또 이제 다른 여기 영국이나 뭐 이런 사무소에서 올리는 우수 사례들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조회수가 또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2월까지는 분위기가 조금 괜찮았던 것 같아요, 호주는. 근데 이제 호주도 코로나가 1월에 확진자가 이제 처음 나오고
되면서 이제 3월에 국경을 아예 닫아버리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서 저희도 이제 완전 체감을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에는 온라인 사무국에 63건이 등록이 됐었어요. 그래서 대표단들이 다양한 등록을 해주셨었는데, 이제 거의 20년 와서는 완전히 현격히 이제 줄어들게 되고, 2019년에는 전주시장님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대표단들이 방문을 해주셨었는데, 20년에는 2월 달에 왔었던 분들, 그러니까 빠르게 기획해서 오신 한 3팀을 끝으로 저희 완전히 이제 호주는 국경을 닫게 되면서 더 이상 방문 대표단을 이제 저희가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것과 맞물려서 호주가 자메오 도시 또 체결 규제에 또 나서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 호주 정부가 그 WHO에서 이제 중국 정부의 그런 코로나 대응이라든지 이제 이런 거를 굉장히 강하게 발언을 하면서 중국이랑 사이가 굉장히 틀어져 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무역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제 호주도 중국 측에 대해서 어떠한 보복을 가하기 위해 이제 온갖 규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되면서, 그 빅토리아 주에서 이제 중국의 한 곳이랑 이제 맺었던 그런 MOU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제재를 걸면서 법안을 새로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법안에 따르면 이제 앞으로 대학교, 각 호주 내에 있는 지자체가 다른 해외 정부와 맺는 자매 결연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사전 스크리닝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전에 체결된 것들 중에서도 내용이 뭔가 잘못되거나 이런 호주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부분이 있으면 규제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때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했던 거라, 계속 이렇게 유지될 거라고 사실 보지는 않는데, 근데 그만큼 그때 당시에는 여러 가지로 조금 분위기가 험악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주가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2019년 하반기에는 안전지대였어요. 남반구가 이제 여름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그 20년 상반기로 넘어오면서 확진자가 이제 급증을 하게 되고, 3월에 거의 한 4천 명 정도 수준이 왔을 때, 그때는 정부가 아예 국경을 닫아버렸어요. 국경을 닫았고, 주별 경계도 이제 점점 이제 닫는 검토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근데 국경을 딱 막상 닫으니까 확진자가 그렇게 폭증을 하질 않는 거예요. 지금 3월, 4월, 5월 상황 보시면 그래도 조금 수평하게 이제 곡선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근데 그러다가 7월 달에 갑자기 이제 2배 넘게 솟구치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대구에서 집단 감염이 퍼졌던 것처럼 이제 호주도 이게 이 8천 명이 한 번에 멜번에서 나왔어요. 그 멜번에서 이제 국경은 닫았지만 계속 이제 해외에 살던 분들이 이렇게 호주로 계속 이제 돌아오는 그런 현상이 있었고, 이제 시민권자나 이제 이런 분들은 또 다 받았기 때문에 근데 들어오는 대신에 호텔에서 2주 격리를 하게 되는데, 그 멜번에서 호텔 2주 격리하는 와중에 그 감시 체제에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 호텔 안으로 2주를 들어가면 나오면 안 되는데, 보안이나 이런 그 가디언들이 감시를 소홀히 하고 조금 거기서 이제 좀 문제가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확산이 시작되면서 멜번이 거의 매일매일 4천 명씩 나왔었던 것 같아요. 정말 놀라운 수치로, 이렇게 거기 인구가 얼마나 살길래 이렇게까지 확진자가 많이 나올 수 있지? 정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확진자가 굉장히 급증을 했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아예 이제 국경을 닫은 것으로도 모자라서 주별 경계를 또 다 닫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드니 밖으로 못 나가고, 아니면 멜번 밖으로 못 나가고, 이런 식으로 아예 이제 전체 락다운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저희 호주 사무소 입장에서는 20년 안에 그러면은 대표단이 오거나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됐다. 이제 이런 거를 실감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호주 정부에서 이런 코로나 대응, 이제 주정부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지자체 정부에서 이런 코로나 대응을 그러면은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그런 대책들이 나오는데, 네, 인상 깊었던 것은, 코로나 상황이라는 것은 사실 전 세계 어느 정부도 미리 예견을 할 수 있었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맞닥뜨려진 상황 속에서 뭐 이걸 어떻게 이런 위기를 지자체 정부에서는 어떻게 이런 위기를 대응해야 되느냐 굉장히 혼란이 많고 그런 시기인데 인상 깊었던 부분은 호주 이 지자체 정부에서는 마치 모든 상황이 예견이 되고 준비가 됐었던 것처럼 그런 구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하루하루 착착착착 내놓는 거예요. 뭐 이런 실업수당부터 뭐 이런 경제 구제 패키지를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마련이 돼서 발표가 되고 실행이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 사람들은 마치 이거를 알고 준비를 해왔나 거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유를 그렇게까지는 알지 못했었는데 이제 그 이후 지나서 호주지방정부연구원 주최로 이 지자체 정부에서 코로나 대응을 우리가 어떻게 코로나에 앞서서 싸워오고 있고 지자체가 어떻게 경제 부흥을 할 것인지 이제 이런 컨퍼런스를 열었었어요. 이제 그때 온라인 컨퍼런스를 그때 참석을 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그 호주 시드니시의 그 클로버 무어 시장이 말을 하기로 이제 이 코로나가 있기 전부터 이 클로버 무어 시장이 관심사는 그 사회 자본에 대한 용역을 그게 관심이 있었고 그걸 시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사회에 지역 사회가 어떤 사회 자본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용역을 수행을 이미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시드니 안에 있는 그런 다양한 조직이라든지 그런 거버넌스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개발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코비드가 터지기 전부터도 그런 단체들을 중심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늘 가동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코비드가 딱 터지고 나니까 그런 지역사회 정부가 크게 책임을 떠안는다기보다도 그 정부 아래에 그런 다양한 거버넌스 단체들을 활용해서 그런 자금이 이제 순식간에 지원이 되고 그 시민들에게까지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을 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그 중앙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쏟아내는데 중앙정부는 사실 그 지자체 정부의 각각 다른 사정을 고려하지는 않잖아요. 이제 전체 정책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지자체별로는 사실 이 중앙정부의 대책에 의해서는 이 부분에는 또 구멍이 생기고 이 지자체에서는 이 시민들에게는 그런 정책이 돌아가지 못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데 시드니시에서는 그런 시의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파악을 이미 신속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앙정부 어떤 대책이 나왔을 때 이 대책으로는 이 시드니시의 어느 계층에 있는 어느 사람들이 이 수혜를 받을 수 없다. 이제 이런 계산이 다 나와서 그 부분을 이제 시 자금을 투여를 해서 자기들이 이제 구제를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굉장히 신속하게 대응을 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그 부분이 또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사무소에서 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표단도 안 오고 뭐 자매 도시도 그러면 뭐 더 이상 뭐 체결한다거나 사실 이런 것이 불가능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이제 그래서 저희가 한동안 굉장히 방황을 하는 시기가 잠깐 있었던 것 같아요. 무엇을 이 코로나 시대엔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근데 당장 무슨 무리한 국제 교류를 추진하는 거는 사실 뭐 양쪽 정부에 부담이 되고 사실 아예 추진이 불가능한 일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거는 일단 1차적으로 이 코로나 상황에 맞게 국제 교류도 이런 자매 우호 도시를 중심으로 코로나 구호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자. 이제 이렇게 돼서 저희가 원래 갖고 있는 예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시책 추진비라든지 이제 대표단들이 오셨을 때 저희가 활용하는 그런 예산들. 근데 그런 예산들은 사실 고스란히 불용이 된다는 거거든요. 대표단이 오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본부랑 이야기해서 예산 전용을 해서 구호 물품 지원하는 데 이제 활용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많이 벌써 많이 없네요. 네. 그래서 빨리빨리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코로나 상황에 호주 지방정부들은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고 대응을 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서 공유를 하자. 이제 이렇게 돼서 저희가 이제 다양한 최대한 이제 정책 발표가 나오고 이제 할 때마다 그때그때 이제 신속하게 저희가 홈페이지에 이제 올리면서 공유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그러면 그리고 이제 또 2020년 상반기가 조금 넘어서부터는 이제 뭔가 조금 어느 정도의 혼란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감이 어떻게 보면 잡히기 시작하면서 아마 다들 다 같이 그렇게 겪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럼 기존에 추진하던 그런 국제교류 사업을 이렇게 직접 대면하지 않는 방식으로 뭔가 변형해서 추진을 한번 해보자. 이제 이렇게 저희가 아이디어가 모이게 되면서 이제 뭐 한호 지방정부는 원래 1대1 교류 사업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계속 이제 비행기표를 뭐 끊었다 취소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추진이 안 돼 어렵다가 온라인 미팅으로 이제 전환하면서 오히려 좀 더 활발하게 추진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뭐 연말연시에 저희가 뭐 보훈 행사 같은 거를 추진할 때도 직접 이제 방문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한호 자미 5 도시 단체장님들한테서 이제 뭐 인사 동영상을 받는다든지 또 캐롤송을 한글 1절, 영어 2절로 이제 저희가 녹화를 해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 영상물들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뭐 그렇게 태극기 개항하고 이제 이런 한호 자매 교류의 날 행사 같은 경우도 언택트 방식으로 저희가 바꿔서 아이디어를 이제 냈던 것이 뭐 한식 만들기 라이브 방송을 열었었어요. 그래서 시드니시의 이제 로버트 콕 시의원이랑 국제교류 담당자를 모시고 여기 자매도시 측은 이제 온라인으로 참여를 해서 한국의 김밥을 만드는 그런 온라인 스트리밍 사업을 해서 또 이 부분도 또 반응이 좋았습니다. 또 이것 말고도 이제 6.25 70주년이 작년이 이제 6.25 70주년이었는데 이제 대면 행사가 안 되다 보니까 또 시드니가 또 다 락다운이 돼서 뭐 건물 전시장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시장 안에 들어가야 뭐 전시를 하고 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벽면에 붙이자. 그러면 뭐 아무리 건물이 락다운이 됐어도 지나가는 행인분들이 벽면에 전시된 거는 또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호주 이게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 ICC 센터인데 이 ICC 센터는 완전히 폐쇄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도 이제 지방정부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이 건물을. 그래서 이 지방정부 여기 이 관계자랑 협의를 해가지고 이 겉면에다가 전시를 붙이고 또 시드니 경전철 그 외면에 광고를 또 게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또 전시를 저희가 추진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행사가 굉장히 잘 진행이 돼가지고 2020년 최우수 공공외교 사례로 또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혼란의 시대 속에서 이제 그 다음에 파견 나가신 분은 이제 처음부터 코로나라는 상황하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제 제가 있었을 때는 그 코로나 전과 코로나로 인한 혼란,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한복판에 어떻게 보면 혼란과 격변의 시기에 이제 제가 파견 근무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와중에 이제 제가 조금 느낀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뭐 예를 들면 대표단들이 직접 와서 참여를 하고 실제로 보고 물론 그것이 당연히 효과가 좋지만 그것이 만약 어렵다고 한다면 그 현지 지자체들도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컨퍼런스를 많이 열더라고요. 근데 그 온라인 컨퍼런스를 열게 되면 제한이 없어요, 참여에. 뭐 직접 내가 물리적으로 와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참여를 온라인 신청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온라인 컨퍼런스에 또 참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실 그 여기 그 시도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몇 번 안내를 드리긴 했었는데 그래서 만약 뭐 관련 선진 사례에 대해서 배운다고 했을 때 대표단이 직접 오지 못하는 대신에 그런 아마 그 지자체 주체로 열리는 온라인 컨퍼런스들이 또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유용하게 원격으로 선진 정책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전에는 뭐 이제 국제교류고 뭐 이제 뭐 선진 정책을 배운다라고 하면 어떤 뭐 재정 분야 뭐 이런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이제는 그냥 코로나 자체가 하나의 국제교류 분야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자체들이 또 전 세계에서 이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많은 정책을 또 실행시키고 실패도 하고 뭐 이제 이런 케이스들이 다양한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하나의 국제교류 분야가 돼서 우리 지자체에서는 이런 것들을 해왔고 뭐 우리 상대도시 자매도시에서는 어떻게 해왔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교류하는 분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여기 호주 시드니 안에서도 제가 지방정부 분들을 만나면
뭐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로 헤쳐나가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도서관이 문을 닫아야 되니까 그 도서관이 이제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 앞으로 도서책을 배달해주고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극장 그 연극하는 곳이 아예 극장이 이제 소극장이 문을 닫아야 되니까 그 소극장을 극을 올리는 대신에 조금 개조를 해서 뭐 이렇게 약간 레스토랑 그 테이크아웃을 파는 방식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이제 각 지방 정부마다 많은 아이디어를 내서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냥 묵히기에는 서로 배울 수 있는 점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는 언택트가 우리 국제교류의 하나로 이미 사실 다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네트워킹 관리하는 데는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전에는 뭐 대표단이 한번 와야 그게 이제 국제교류가 되고 이제 이런 식이었다면 오히려 언택트가 우리에게 너무 이제는 익숙해졌기 때문에 사실은 뭐 자매도시 결연이라든지 그런 분들과 우리가 연락을 하거나 할 때 너무 그런 것, 오히려 우리 뭐 줌 미팅이라든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활발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네트워킹 관리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점이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실무 팁은 이제 이렇게 언택트로 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영상이나 사진 자료가 굉장히 중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20년에 막 상황이 바뀌었을 때는 이제 우리도 그러면 뭐 줌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자라고 했는데 막상 자료가 없는 거예요. 뭐 이제 줌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직접 이 사람을 데려가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니 그 전에 했던 행사들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 비주얼 이미지로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데 그 전에는 이런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뭐 사진이나 영상 자료 남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곤란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이런 것들을 다 자료 관리를 하고 진행을 하면 사실은 앞으로도 뭐 줌 미팅을 활용한다든지 우리가 영상물을 만들어서 뭐 유튜브에 올려서 활용한다든지 할 때 되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발표 준비한 건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경험했던 거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